K-패션 비즈니스 정보와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K-패션 비즈니스 이야기, 캐페비의 K씨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브랜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과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은 브랜드 간의 전략적 협업인 동시에 경쟁이 아닌 상호 연결성에 유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고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 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소비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파리 컬렉션에 소개된 꼼데가르송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인 나이키 덩클로우입니다. 2017년 꼼데가르송은 플라스틱 소재로 어퍼를 구성해서 안이 훤하게 보이는 덩크인데 반해 2020년에 출시한 제품은 투명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레이어드 효과를 준 블랙 버전인 나이키 덩클로우입니다. 레이카 쿠보의 꼼데가르송의 컨셉이 2017년 콜라보레이션 제품에 비해 2020년 제품에 잘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꼼데가르송의 명성을 기억하는 매니아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함과 새로움 등을 발견하기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남녀 공용인 나이키의 덩크로우들은 일본 도보 스트리트 마켓 웹사이트에서 5월 14일에 출시되며 가격은 $260로 하나로 약 30만원입니다. 버질 아볼로의 오프화이트는 2020년에도 나이키의 에어러버 덩크와 콜라보레이션을 이어갑니다. 2019년 12월에 출시한 러버 덩크는 블랙과 네온 그린 컬러의 배색의 그린 스트라이크와 옐로 컬러의 유니버시티 골드에 이어 이번엔 유니버시티 블루입니다. 2019년 러버 덩크보다 세련되고 컬러 배색의 포인트가 돋보여 오프화이트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유니버시티 블루의 인기가 예상됩니다. 화이트와 실버 그리고 스카이 블루 컬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모델은 올 여름에 발매될 예정이며 예상가는 $180입니다. 이번엔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6집 앨범 크로마티카가 5월 29일 발매가 됩니다. 당초 4월 10일에 발매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없이 바쁘고 무서운 시기이고 예술이 이런 시기에 서로에게 기쁨과 치유를 제공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믿지만 세계적인 유행병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담아 이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6집 앨범에 수록된 트랙으로 사워캔디 곡에는 블랙핑크가 함께 참여해 팬들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이 앨범의 10번째 트랙인 사워캔디에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번 협업만으로도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이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레이디 가가의 6집 앨범에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엘튼 존이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의 빌보드 또한 레이디 가가의 새 앨범 크로마티카는 재능 있는 뮤지션과 함께 팀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라고 소개하며 K-팝 그룹 블랙핑크도 그와 함께 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의 6월 컴백에 앞서 발표되는 레이디 가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전 세계 블랙핑크의 팬들과 K-팝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기다려지는 소식입니다. 국내 패션 기업 한섬은 BTS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캡슐 컬렉션을 5월 27일에 선보이며 대상 브랜드는 여성복 시스템과 남성복 시스템 옴모와의 협업입니다. 1차 컬렉션은 유일함과 멋을 테마로 BTS의 대표곡인 피, 땀, 눈물을 모티브로 한 아트워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픽과 디테일, 시스템의 시그니처인 모노톤과 다채로운 컬러감의 조화가 특징입니다.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해 총 25개 모델로 에센셜한 티셔츠, 후디, 감각적인 셔츠, 원피스뿐 아니라 모자 등의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향비즈에 따르면 시스템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티저 영상은 컬렉션 발표 이틀 만에 조회수가 37만 3천 건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한섬 유튜브와 시스템 인스타그램의 조회수도 각각 9만 9천 건, 6만 4천 건에 달합니다. 한섬 관계자는 티저 광고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해외에서 직접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섬은 방탄소년단 팬을 위해 방탄소년단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처인 위버스숍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뷰티풀 모먼트 캠페인을 전개하는 국내 주얼리 브랜드 스톤헨지가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 실루엣이 드러난 목걸이는 세 가지 주제로 모먼트 오브 라이트라는 테마 아래 각각 탄생, 운명, 공존이라는 컨셉을 담아냈습니다. 모먼트 오브 라이트 시리즈는 빛나는 순간에 대한 이미지를 빛이라는 주제로 표현하여 시각적 인상을 전해주는 제품으로 본연의 가치를 갖게 되는 탄생 시리즈와 탄생을 통해 얽히게 되는 운명 시리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찬란하게 빛나는 공존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업 제품은 5월 18일부터 방탄소년단의 공식 상품 판매처인 위버스샵과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필라와 서브웨이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필라코리아의 스포츠 브랜드 필라는 추파춥스, 건담, 배틀그라운드, 마운틴듀, 카카오 프렌즈 등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에는 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샌드위치 푸드 기업 서브웨이와의 협업으로 서브웨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서브웨이를 상징하는 옐로우, 그린, 화이트 컬러와 로고, 메뉴, 그래픽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제품은 의류부터 슈즈, 액세서리까지 24종으로 구성합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서브웨이의 대표 메뉴인 이탈리안 BMT와 에그마요 중심의 디자인으로 힙하고 개성 넘치는 의류, 슈즈, 액세서리 등의 제품입니다. 필라 서브웨이 콜라보레이션은 5월 8일부터 필라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필라 51개 매장, 무신사에서 한정 수량 판매합니다. 이번 필라와 서브웨이와의 콜라보레이션 역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타겟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필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갤럭시 Z 플립과 톰 브라운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은 미국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톰 브라운과 협력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컨셉을 적용한 한정판 모델입니다. 톰 브라운의 특유의 회색 컬러에 브랜드 고유의 빨간색, 흰색, 파란색 패턴이 적용됐고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액티브 2가 톰 브라운의 신발 상자를 연상시키는 패키지 상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톰 브라운의 컨셉이 디자인에 잘 반영됐다는 평가와 매니아들 사이에서 극심한 풍기 현상을 일으키며 국내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웃돈이 붙어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월 28일과 3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의 온라인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두 차례 다 판매 시작 3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5월 15일 일본의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을 공식 출시합니다. 13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 일본 도쿄시 하라주쿠 갤럭시 매장과 톰 브라운 매장에서 하나로 300만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물량을 모두 소진하는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제품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른 업종의 브랜드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장점도 있지만 타겟이 너무 다를 때는 이질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잘 사용하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남발할 경우에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식상해지며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브랜드와 컨텐츠 방향이 뚜렷해야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뚜렷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며 소비자를 매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센세이션을 주는 브랜드와의 협업은 때론 소비자를 설레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재미 요소를 전달하기도 하고, 때론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브랜드는 콜라보레이션을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잘 사용하여 한순간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